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런던에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과 함께 보낸 61시간 중 시리즈로 1, 2, 3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내려보낸 암호 지령들, 제가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느낀 자괴감에 대해서 생생히 전해드렸죠. 지난주에 보내드린 이 3탄은 조회수가 10만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제가 올린 북한 파병군 훈장 수여식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10만을 돌파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북한 젊은이들이 권력자의 총을 받으로써 이국 땅에서 저렇게 희생되는 현실에 분노하시면서 저와 함께 눈물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드디어 김정철이 직접 런던에 도착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김씨 일가의 안하무인 망문애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들인데요. 이 시리즈를 보시면 왜 지금 현재 북한 젊은이들이 저 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뿌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좋은 콘텐츠를 이어가도록 자율 구독료로 저와 스태프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버튼 눌러주세요. (2015년 5월 19일) 밤 9시 김정철 일행이 러시아 비행기로 런던에 도착합니다. 비행기 1등석에서 김정철이 제일 먼저 내리면서 저와 대사에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짧은 말만 던지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짐도 없이 자그마한 캐리어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던진 첫마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HMV 운반 쪽으로 당장 갑시다. 아니, 옥스퍼드 거리에 운반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그때가 이미 밤 10시였습니다. 아무리 런던 옥스퍼드 거리가 가장 번화한 상업센터라고 해도 당연히 그 시간이면 상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죠. 사실 그때 제가 북한에서처럼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저는 순간 하도 어이없는 짓인지라 정중하게 지금은 문을 닫았을 테니 내일 오전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강제적인 명령조가 아니라 오히려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운반점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 외교관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 머릿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여기는 평양이 아니고 런던이라고요. 제가 그 상점 주인도 모르지만 설사 이 시간에 가서 상점 문을 두드리면 경찰이 당장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김정철에게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상점부터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온 수행원들이 김정철이 지금 저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인 렌트카 기사에게 자,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운반 상점으로 가자 라고 하니 그는 너무 놀라워서 아니, 이 시간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고객이 가자니 할 수 없이 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렌트카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런던 도심의 옥스퍼드 거리를 향해서 달렸는데요. 한 거의 절반을 오니 밤 11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철이 시계를 한참 보더니 다시 저에게 이 시간에 가면 정말 상점문을 열 수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김정철은 한숨을 쉬며 호텔로 그럼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서부에 있는 템스 강변에 있는 첼시 하버 호텔은 옥스퍼드 거리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인 기사에게 다시 호텔 쪽으로 차를 돌리라
하고 하니 그도 한숨 쉬면서 핸들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김정철 일행은 호텔에 도착해서 여상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철이 저를 또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보니 당장 자기 바지를 주면서 당장 세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포도주를 좀 흘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벌의 바지도 없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캐리어가 이렇게 열려져 있었는데 캐리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경이었는데요. 아니 새벽 1시에 바지를 세탁해 오라? 제가 호텔 측에 문의해봤지만 아침이 되어야 세탁물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실 막 물어보나 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김정철에게 정중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라서 어디 가서 세탁할 데도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 상점에 가서 새 바지를 구입해 입고 이 바지는 세탁물로 아침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에게 어떤 의견을 내거나 보고할 때 절대로 이렇습니다. 합시다.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철이 답변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사는 런던 바닥에 24시간 운영하는 세탁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바지는 내가 정말 애용하는 바지입니다. 다른 바지는 입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세탁해 오세요. 아니 운반점에 가자고 할 때는 간청조였는데 자기 바지를 세탁해 오는 문제가 나오니 명령조였습니다. 나는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바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텔 밖에는 현학봉 대사와 문명신 소위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 바지를 빨리 세탁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온 대사관 직원들이 24시간 세탁소를 찾아 런던 시내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서기관 문명신이 호텔로 왔습니다. 다행히 큰 대형 세탁소를 찾아서 바지를 세탁해 왔던 것입니다. 나는 얼룩이 사라진 깨끗한 바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지시를 떨구면 되는구나. 그래서 김씨 일가가 거리 곳곳에 평양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붙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서글프고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김정철에게 바지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휘두르그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세탁해 오라고 했더니 정말 세탁해 온 겁니까? 알아보면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세탁소를 찾아다녔냐라고 물어서 제가 대사관 동무들이 총동원해서 세탁소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 말이 먹히고 온 대사관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속으로 이게 바로 권력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그 자리에서 바지를 입더니 다 자기 방에 모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이랑 저랑 방에 가니 자기 방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내놓고 수행원들과 저에게 한 잔씩 부어주면서 자 오늘은 런던에서 첫 시작인데 한 잔씩 쭉 내고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쭉 내라 하는 건 완샷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런던에서 일 시작을 위스키로 한다고요? 그것도 아침 식사 전에. 그런데 수행원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위스키를 쭉 완샷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무를 책임졌는데 제가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쓰러지면 오늘 일은 다 파트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북한에서 파트된다 라는 건 모든 일을 다 망친다는 뜻인데 북한 사람들이 카드 놀이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김정철은 아니 술 못 마시는 외교관도 있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조금 마시는 척 하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깍 위스키 병을 들고 저도 한 잔 붓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김정철은 뜻밖에도 거절합니다. 본인은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철과 수행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쪽에서 백순원이 슬며시 저한테 다가오더니 미리 구해놓은 휴대폰들과 모바일 와이파이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들과 와이파이를 넘겨주니 그는 그 휴대폰들을 김정철과 다른 수행원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즉시 노트북을 열더니 그 이동식 와이파이를 통해서 평양 김정은 집무실에 무엇인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순행이 보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보면서 그 무엇인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얼핏 봐도 난수책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난수책을 놓고 단어 결합과 운언들을 사용하면서 영국 정보기관이 그가 보내는 메일을 열어봐도 무엇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암호를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 밖으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김정철이 계속 백순행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백순행이 김정은으로부터 일정대로 움직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김정철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대로 움직이라는 이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김정철과 그 일행이 움직였는데요. 제일 먼저 김정철이 그렇게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고대하던 옥스퍼드 거리에는 운반점으로 갔습니다. 5월 20일 첫날은 이렇게 그가 운반점에 가서 숱한 에릭 클랩턴과 관련한 운반을 사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철에게 템즈강 크루즈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런던은 템즈강에 점심이면 이 크루즈 식당선들이 다니면서 아주 이제 식당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괜찮은 코스죠. 그런데 김정철은 크루즈선에서 식사하는 건 싫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간단히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구를 수는 없어서 런던에서 제일 높은 더 샤드 건물에 있는 고층 레스토랑으로 김정철을 안내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가 나왔지만 김정철은 입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걱정했죠. 저렇게 식사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식사 도중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김정철이 몇을 뜨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면서 담배 피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31층에 있었습니다. 아니 김정철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화장실 쪽으로 막문회가로 가는데 아니 누구도 그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총대를 매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김정철에게 다가가서 자 이거 담배를 피우시려면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고속 승강기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승강기로 밖으로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김정철은 아니요 막문회가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몇 모금만 빨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속으로 큰일 났구나.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월남이 울릴 텐데 저는 화장실에 급히 따라갔는데 그는 이미 화장실에 가서 영벽하늘을 불쑥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재 경보기가 울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즉시 한 외국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가 식당 측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게 조공이 다가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 친구가 담배 쥐골인데요. 말하자면 걸쳐지어요. 딱 한 모금만 저렇게 빨겠다고 담배를 물었는데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에게 빌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영국 신사는 신사입니다. 그런데 김정철이 자기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몇 모금만 빨더니 그 담배를 영변기에 던졌습니다. 아니 저는 속으로 아니 그 몇 모금을 빨겠다고 이렇게 화장실에 뛰어오다니. 그 순간 저는 병원이든 유치원이든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김정은이 생각났습니다. 김정철은 런던에 있던 3박 4일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는 무조건 한 대 피겠다 하고 한 대를 피우고 차에 올랐고 또 차에 올라서도 30분 정도만 지나면 또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이거 차 안에서 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담배 냄새가 일단 배면 이거 특별 세차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은 걱정하지 말라, 돈은 넉넉히 주겠다고 하니까 운전기사도 K 동의해서 결국 김정철이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게 허용해 주니까 그는 너무 좋아서 막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러더니 한참 콧노래 부르다가 저를 보고 아니 태공사도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 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평소 제가 좋아하던 마이웨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선창을 떼니 김정철도 흥이 나서 마이웨이를 따라 부르는데 저는 1절밖에 잘 몰랐는데 그는 2절, 3절 연이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웨이를 부르는 군이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 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저도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승합차가 영국 국회 의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제가 작심하고 만든 일정인데요. 국회 앞 광장에는 처칠과 간디 동상이 같이 있습니다. 처칠은 대영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영국 정치인이고 간디는 대영 제국을 붕괴시키고 영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인도 정치인인데 영국 국회 앞 광장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정치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철에게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디 동상을 국회 앞 광장에 세운 영국인들의 관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치 구조와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열성적으로 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김정철이가 관심이 없어요.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철 앞에서 민주주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이 나이 말에 혹시 그가 귀에 거슬리는 건 아닐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회의사당 다음 장소는 런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다음은 런던 아이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불쑥 아니 런던 아이는 안 가겠습니다. 혹시 런던에 악기들만 파는 악기거리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타 브랜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런 기타가 있는지 또 영국에 기타만 전문 파는 그런 악기거리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미처 김정철의 영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김정철이가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오는데 당연히 이걸 알아봤어야죠.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런던에 이런 악기 특히 기타들만 전문 다루는 이런 악기거리가 있는지 그랬더니 덴마크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리에 왜 덴마크라는 나라 이름을 붙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덴마크 거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거리에 가보니 거기에는 모두 기타만 파는 상가들이 쭉 들어섰는데 그 순간 김정철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기타 상점에 들어가서는 마음의 기타를 골라 잡고 거기에는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실도 있는데 즉흥 연주를 하는데 아니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30대 안팎 주인이 김정철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철에게 다가와서 김정철이 이름은 뭔지 또 앨범을 출시한 적이 있는지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이 흥에 기어서 합동 연주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덴마크 거리의 상가 주인들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혹은 40대 안팎이었는데 대부분 상점을 낮에는 운영하고 저녁에는 팝이나 혹은 극장 같은 데서 공연하는 전문 기타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점을 다 뒤졌는데 김정철이 찾는 기타는 없었습니다. 그 기타는 대단히 비싼 기타일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왜 그 기타만 이 상점에 없는지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기타는 런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지방에 있는 그 기타 본 공장 지점에 있는데 거기에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철이 매우 아쉬워하면서 부속품들은 액세서리는 많이 샀고 반드시 그 기타를 사는데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김정철과 상점주인이 에릭 클랩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는데 기타에 대한 문외한인 나로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김정철의 영어 실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김정철과 같이 온 북한 기타리스트 강평에게 조용히 김정철이 평양에도 기타를 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북한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내부, 말하자면 궁실이죠. 궁실 내부에 김정철이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고 내부 공연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덴마크 기타골에서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오후 5시가 가까워졌고 저는 7시에 에릭 클랩턴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공연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연을 보자면 밥을 먹어야 해서 저녁 먹을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또 김정철을 고급 식당으로 안내하라고 하니 그가 고급 음식을 또 먹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런던에 왔던 기회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철이 예외로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철을 데리고 맥도날드 갔죠. 그런데 제가 주문하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직접 주문하겠다 그러더니 직접 줄을 서서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맥도날드 주문해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맥도날드에 데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정철이가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거 맛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스위스 유학 시절 먹던 그 맛이 아마 살아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먹고 오후 6시 좀 지나 저희들은 로열 엘버트 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철은 공연장 입구에 들어서서 공연장 그 매대 옆에서 파는 에릭 클랩턴과 관련한 티셔츠, 컵, 열쇠고리, 앨범 등 그와 관련된 기념품 액세서리는 모조리 다 삽니다. 상당한 분량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예견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김정철을 도와서 매대에서 이것저것 다 기념품을 사고 있는데 백순행이 갑자기 저희들에 다가오더니 둥 뒤에서 빨리 공연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둥 뒤에서 누가 우리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야 이거 백순행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주변 둘러보니까 아니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도 없고 기둥 뒤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김정철은 정면에 앉고 저는 측면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김정철이 혹시 자리를 바꾸자고 하면 즉시 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안경 쌍도 가지고 가서 먼 데서 김정철을 계속 접근했습니다. 주시했습니다. 누가 접근하지 않는지. 그런데 공연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김정철은 완전히 공연에 아예 빠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도 치기도 하고 흥분했을 때는 일어나서 주먹을 쳐들기도 하고 소리도 치며 완전히 광팬인 거죠. 이렇게 첫날 에릭 클랩턴의 첫 공연은 잘 보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김정철이 너무 흥분돼 가지고 호텔 방에 와서 또 술 마시자면서 방에 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자 자기 방에 있는 미니바에서 모든 술과 맥주는 다 가지고 모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미니바에 있던 맥주와 술 다 가지고 모이니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날 밤 밤새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김정철의 런던 첫날 일정은 무사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에서 술과 맥주를 마시면서도 바로 밖에서 세계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김정철이 런던에 도착한 첫날에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바로 제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이 아래에 표시된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율 구독료 후원은
더 많은 북한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 순간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